아드리아의 푸른 물결 위로 우리의 크로아티아 여행이 천천히 시작됩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행자의 시간을 느끼게 저는 자달이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거침없이 쏟아지는 물줄 기와 폭포 소리, 그리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호수는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씻어주는 천상의 자연을 보여주는 플리트 비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거리의 불빛을 따라 걷고 오래된 도시 지붕 아래에서 우리는 크로아티아의 시간을 만났습니다. 파도에 부딪히는 성벽, 바다를 품은 오래된 항구, 그리고 절벽 위에 펼쳐진 붉은 지붕들, 두브로브니크는 한 장의 그림처럼 우리 앞에 남았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의 시작, 자그레브로 향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이스탄불을 경유한 뒤 자그레브로 들어가는 일정으로 긴 비행이지만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설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터키항공을 타고 먼저 경유지인 이스탄불로 향합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탑니다. 자그레브행 비행기 안에서 흐린 하늘 아래 보이는 유럽의 풍경을 바라보며 크로아티아 여행의 시작을 느껴봅니다. 조용히 마음을 열어주는 유럽의 첫인상 같은 도시 자그레브에 도착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여행의 첫날입니다. 자그레브 중앙역 앞에 위치한 호텔 센트롤 기차역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최고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체크인하니 화려하진 않아도 가성비 있고 깔끔하고 아늑한 객실입니다. 긴 여정으로 도착한 저희의 피로를 풀기에는 충분한 느낌입니다. 유럽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바로 호텔 조식이죠. 햄과 치즈, 샐러드와 다양한 빵들, 달콤한 과일과 따뜻한 커피,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어떤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할까? 음식은 그 나라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여행이라고 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자그레브와 첫인사를 나누는 날입니다. 호텔 맞은편의 자그레브 중앙역입니다. 1892년 세워진 이곳은 크로아티아 철도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파란색 트램이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자그레브 시민들에게 트램은 일상이고 우리에게는 여행의 풍경이 됩니다. 매일 같은 길을 오가는 사람들과 처음 이 도시를 만나는 여행자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 아닙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도시로, 그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추억을 향해 인생도 여행도 결국은 목적지보다 과정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역 앞 토미슬라브 광장 중앙에는 흩어져 있던 크로아티아 세력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한 초대 국왕 토미슬라브 왕의 기마상이 있습니다. 동상 너머로 멋진 건물은 1898년에 세워진 자그레브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앞 공원의 꽃들을 만끽한 후 자그레브 미술관 옆길을 따라 지린예박 공원을 지나 돌라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니엘라치치 광장 옆에는 만두스바츠라는 작은 분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친 기사가 우물가의 만다라는 처녀에게 물을 좀 떠달라고 하였고 이 만다라는 처녀 이름을 따서 만두스바츠로 불리게 된 자그레브 시민들이 사랑하는 전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시프 얄라치치 총독 기마상의 옆쪽으로는 자그레브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시민들의 부엌이라 불리는 돌라츠 시장입니다. 그 도시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시장부터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이곳은 관광지가 아닌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붉은 파라솔, 돌라츠 시장의 상징입니다. 1930년부터 이어온 이 시장은 지금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그레브 최대의 전통시장입니다. 시장의 앞쪽에 놓여있는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니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남다른 꽃사랑이 느껴집니다.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꽃을 고르고 상인들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언어는 달라도 시장의 풍경은 비슷합니다. 여행자는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꽃 한 송이,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담겨 있으니까요. 상인들의 목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 시장은 살아있는 도시의 심장과 같습니다. 돌라치 시장의 모습을 통해 진짜 자그레브의 모습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햇살과 바람을 머금고 자란 농산물들, 싱싱한 과일과 채소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자연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시장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또 하나의 박물관입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자그레브의 상징 중 하나인 로트르 수차크탑의 대포 발사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이곳으로 올라옵니다. 13세기 도시 성벽의 일부로 세워진 이 탑은 오랜 세월 자그레브를 지켜온 수호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구시가지 골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자그레브에서 가장 사랑받는 거리 가운데 하나인 트칼치체바 거리. 과거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가득한 먹거리 문화의 거리로 변해 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낯선 도시에서 맛보는 한 끼 식사라고 했는데 이 거리의 점심 메뉴는 거의 비슷비슷한 메뉴들이기에 결국은 빠르고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는 피자를 주문했네요. 그리고 시원한 노클 맥주 한 잔과 함께 허기진 배를 살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맥주 한 잔과 피자 덕에 속이 든든해졌습니다. 과거의 여행은 많이 보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잘 쉬고 잘 먹는 것이 여행이라는 생각으로 다닙니다. 자그레브 구시가지를 걷다 보면 하늘을 찌를 듯한 두 개의 첨탑이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자 두 개의 첨탑의 높이 108m에 이르는 자그레브 대성당입니다. 정식 명칭은 성모승천 대성당입니다. 처음 역사는 11세기 말 자그레브 교구가 세워졌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고 13세기는 타타르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은 뒤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최근 2020년 자그레브 지진으로 또다시 성당이 심하게 훼손됐고 오랜 복구공사 끝에 2025년 말부터 다시 신자와 방문객을 맞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톤게이트, 크로아티아로 까메니타 브라타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성문처럼 보이지만 자그레브 사람들에겐 오랫동안 기도와 위로의 공간이 되어온 곳인데요. 1731년 큰 화재 속에서도 성모 마리아 그림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남았다고 전해지며 이곳은 특별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촛불을 켜고 잠시 걸음을 멈춰 기도하는 자그레브의 믿음과 시간이 조용히 머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그레브를 대표하는 명소 가운데 하나인 성마르크 성당. 지붕 위에는 크로아티아와 자그레브의 문장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마르크 성당은 작지만 강렬한 존재감 덕분에 자그레브 여행에서 꼭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풍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당 옆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조금은 특별한 박물관,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실험박물관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이곳에 전시된 물건들은 실제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슬픔이었을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준다고 하네요. 사랑도 이별도 결국은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구시가지 골목을 내려오면서 눈에 띈 것은 크로아티아의 향기를 담은 라벤더 제품들. 기념품 가게에서 향긋한 라벤더 오일과 핸드크림을 골라봅니다. 잠시 숙소로 돌아와 적절한 휴식 후에 자그레브의 시민공원인 막시미르 공원으로 출발합니다. 중앙역 앞에서 트램을 타고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막시미르 공원은 1794년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공원으로는 동남 유럽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공원의 이름은 자그레브의 주교였던 막시밀리안 부르바치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된 숲과 넓은 초지, 산책길, 작은 호수들이 이어져 있고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카페와 자그레브 동물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트램을 타고 구시가지로오니 이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바닐라치치 광장에서 맞는 노을의 모습은 이제는 낯설음이 아니라 친숙하고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냥 지나쳐버린 광장 한편에 한국인 음식점이 보이는데 저녁은 여기서 해결해야겠네요.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진 한국 음식이지만 저희의 입맛에도 좋았습니다. 식사 후 나와보니 어느새 자그레브의 밤이 찾아왔네요. 자그레브 구시가지의 밤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도시는 잠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곳곳에 카페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거리의 곳곳마다 젊음의 열기가 가득 차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텔로 오는 동안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구시가지 거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그레브의 가장 활기찬 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첫날이 저물어갑니다. 역사와 문화, 시민들의 일상과 자연, 그리고 젊음이 넘치는 토요일 밤까지 하루 동안 자그레브의 여러 얼굴을 만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텔에서 조식 후 체크아웃을 바로 하고 짐은 호텔에 출발 전까지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왔습니다. 다미슬라브 광장에는 사람보다 비둘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그레브 문화의 상징 같은 아트 파빌리온도 한 번 더 담아봅니다. 광장 옆에는 1925년 오리엔트 특급 열차 승객들을 위해 지어진 역사 깊은 에스플라네이드 호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웅장한 건물은 1903년에 지어진 크로아티아 철도청 건물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도시 행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건물들이 이 거리에 많이 있고 이 안에 자그레브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1889년에 문을 연 자그레브 시민들이 사랑하는 녹색 정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크로아티아의 저명한 고고학자 돈프라네 블리치의 동상이 서 있는 크로아티아 국립문서보관소가 보입니다. 1913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자그레브를 대표하는 아르누보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서 한 나라의 기록과 역사가 보관된 장소입니다. 보관소 앞에서 만난 인물은 크로아티아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르코 마렐치.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이자 시인이었던 그는 지금도 이곳에서 도시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그레브의 거리를 걷다 보면 아름다운 건물들 사이로 아직 아물지 않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2020년 자그레브를 강타한 대지진은 오래된 도시의 많은 건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무너진 벽과 보수 중인 외관은 이 도시가 겪어낸 시간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그레브는 멈춰있지 않고 상처를 품은 채 천천히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자그레브에서의 2박 3일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는 오래된 건축과 광장 그리고 지진의 상처까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만난 자그레브의 거리, 햇살 아래 서 있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아쉬운 마음으로 공항을 향해 이동합니다. 차창 밖으로는 자그레브의 일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여행자는 떠나지만 도시는 오늘도 자기의 시간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브로브니크로 가기 위해 도착한 자그레브 공항은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하얀 철골 구조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 여행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체크인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자 뮤진 존이라는 뜻밖의 공간을 만났습니다. 벽면에는 크로아티아의 역사와 인물, 예술을 담은 이미지들이 이어져 있어 하나의 문화 산책이 될 수 있는 크로아티아 역사 박물관이 공항 안에 만들어 놓은 작은 전시 공간입니다. 공항은 떠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크로아티아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작은 박물관처럼 느껴집니다.
자그레브에서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이제 다시 하늘 위로 올라 크로아티아의 두 번째 도시로 갑니다. 자그레브가 오래된 도시의 기억을 보여주었다면 두브로브니크는 푸른 바다 위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